출근길에 당연히 언론 취재가 많이 붙었겠죠. 예, 그 언론은 항상 뭐랄까 내부의 갈등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핫 이슈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백혜룡 경정의 입에 아마 주목을 했을 겁니다. 근데 검찰 수사팀, 그러니까 이건 이제 동부지검에 설치되어 있는 합동수사팀이 불법 단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이 이야기는 이전에도 백혜룡 경정이 주장을 많이 하셨던 거고요. 이 건의 본질은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기 전에 대검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그 합동수사팀을 만들어서 동부지검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주요 인사들의 면면이라는 게 과거에 이 마약 수사 관련해 가지고 외압을 행사하는데 가담했던 사람들이 실제 책임자들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덮겠다는 얘기다. 그래서 불법 단체라고 표현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굉장히 강한 워딩이라고 보고요. 이런 단체가 있는 곳에 출근을 한다는 게 공직자로서 이제 신념이 흔들린다라는 이제 표현까지 했고 말미에는 이문정 지검장과 소통을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안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만은 합동수사 단이 된 거고요. 합동수사팀에서 단이 된 거고요. 백혜룡 경정이 파견 지시가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지고 나서는 합동수사단이 됐고 거기 내부에는 이제 백혜룡 경정팀이 또 따로 구성이 돼 있는 따로 구성된 겁니다. 그리고 백혜룡 경정의 주장에 따르자면은 저기 이문정 지검장이 일반 마약 수사를 담당하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기존에 있는 외압 관련된 수사는 합동수사단 기존에 있던 팀이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연일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지금 백혜룡 경정이 주장을 하고 계신 거죠.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백혜룡 경정을 동부지검에 파견한다고 지시를 했을 때, 이 사태가 이제 좀 빛을 보나, 좀 이제 파악이 되나, 진실이 밝혀지나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상황이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백혜룡 경정이 본인이 수사 외압을 받았고 수사팀이 해체되는 아주 굴욕까지 겪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꺾이지 않고 끝까지 이 소신을 지금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저 사람이 진짜 칼을 들고 나타나서 진짜 그때 외압했던 사람들 특히 대통령실까지 연루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윤석열, 김건희까지 다 있을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대로 칼질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시원한 이 결말을 좀 보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지금 이 이문정 검사하고 감정 싸움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금 계속 주잖아요. 근데 그 단서가 하나가 있는데 7월 17일 날 이문정 검사하고 백혜룡 경정이 만납니다. 그때 원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도 원래 같이 만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문정 그때 지검장이 불러가지고 만났는데 비공개로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때 언론에 막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두 분의 사진들도 막 공개가 되고. 예. 근데 그때 이문정 검사가 언론에 흘렸었다는 거예요. 사전상의 없이. 그래가지고 그때 약간 느낌이 본인 이 백경정 표현에 의하면 느낌이 좀 이상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약간 이게 본질에서는 좀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뭔가 언론 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능한 사람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사들이 사실상 그 외압의 당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감싸는 말들을 계속해서 하고 또 그때 만났었는데 그 이후로는 또 제대로 된 임검사와의 소통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본질과는 다른 방향으로 감정 싸움으로 비화돼서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마약 게이트 수사를 해야 되는데 뭔가 감정 싸움으로 안정감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 이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사건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갈라져요. 하나는 이 마약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인천세관이 정말 도와줬느냐, 그 사건에 가담을 했느냐 이거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외압으로 인해서 백혜룡 경정이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그 수사가 무마가 됐느냐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문정 검사가 이거 관련해서 한동안 한 4개월여를 수사를 했는데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는 알려진 게 없어요. 사실 그 지금 4개월 동안 수사한 내용이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 좀 납득할 만한 수사의 범주에서 좀 나온 내용들은 사실 없고요. 그리고
현재 인천세관 그 관계자들이 관련이 돼 있다. 외압으로 인해서 사건이 무마가 됐다라는 내용들도 일부 나와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확인이 된 내용들도 있고 실제 그 인천세관 사람들이 그 범죄자들이 실토한 내용을 따르면 뭐 자기들이 초록색 라인을 따라서 걸어가라고 했다. 근데 가봤더니 그 길이 없더라. 우리 에스코트 해줬다. 물론 범죄자들 말이기 때문에 100% 신뢰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수사를 하다가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국민들한테 좀 시원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들도 사실은 많지 않죠. 그다음에 지금 백혜련 경정이 외압으로 인해서 사건이 무마가 됐다라는 부분도 지금 백 경장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 자체는 뭐냐면 지금 수뇌부가 어디까지 관여가 돼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검찰 이 합동수사단과 같이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자기가 셀프로 본인들을 수사하는 꼴이 되는 건데 나는 이 또한도 믿을 수가 없다 하는 내용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고 이 사건을 국민들이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하면 백혜련 경장 입장에서도 조금은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이문정 검사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 답답해요. 대통령의 네. 지시가 있은 이후에 어떤 진전이 없고 계속 그냥 이 상태로 갈등만 좀 뭔가 이렇게 불거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통령이 한마디를 했는데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냉정하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문정 지검장이나 백혜련 경정이나 두 분의 어떤 서사가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두 분 다 어쨌든 이문정 지검장은 지검장이 되기 전까지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던 사람이고 또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방향에 대해서도 늘 비판했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소위 이제 영전을 하신 거죠, 지검장으로. 그리고 이 백혜련 경정의 경우에도 그 서슬퍼런 권력의 시절에 자신이 좌천 인사를 당하면서까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또 알려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진정성을 저는 오해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데 중요한 건 두 분을 응원했던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이 사태를 바라봤을 때 냉정하게 어떻게 볼 건지는 이제 그러니까 외피적으로 드러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통령이 분명히 이문정 지검장에게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검사를 파견받아서 엄정하게 수사해라라고 지시를 했고 이거는 이문정 지검장을 대상으로 지시를 했으며 두 번째 지시는 백혜련 경정을 파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지시가 지금 이루어진 건데 하나는 지금 오늘 출근하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물리적으로. 예. 물리적으로는 이루어졌어요. 아하. 그럼 화학적으로 볼까요? 오늘 출근하기 이전에 백혜련 경정께서 공무원의 자격으로 이틀 동안 말씀하신 대목들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대통령의 지시에 항명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언론에 드러나는 이 백혜련 경정님의 모습이 뭐랄까 대통령의 지시에 불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오해를 받을 만한 언급들이 꽤 나온 것 같아서 그런 대목은 바람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시에 그러면 지금 불법 단체에 파견되는 건가요? 라는 입장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백경정님을 최대한 응원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의 관점, 즉 수사 외압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저도 백경정님을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지난 이틀간 보여줬던 이제 여러 언론에 출연하셔서 이 마약 외압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공무원의 태도로선 전 적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아마 다른 태도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바랬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입장이 오늘 이후에 합동수사단에 들어가서 내가 가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나왔으면 그 순서가 바뀌었다면 저는 백경정님을 더 많은 분들이 응원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문정 지검장인데요. 4개월 동안 오늘 방금 전에 동부지검에서 9분 전에 입장이 나왔거든요. 아, 그런가요? 나왔는데 예. 제가 이 사람들 하는 얘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 모든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수사에 임하고 있고 합동수사팀은 이재명 정부 수립 후 검경,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유관기관이 합동하여 출범한 합수팀이다. 백경정과 함께 의혹을 수사했던 영등포서 수사팀을 포함해서 검찰보다 더 많은 외부기관 수사 인력을 배치해서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하자고 했다. 이러면서 본인들이 그동안 수사팀을 구성했고 이끌어왔던 거에 대한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이런 주장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백경정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거예요. 불법 단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넉 달 동안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게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했는데 말이 많고 성과를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처럼 나처럼 일해봐라고 성과를 내라고 지시했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뭔가 공무원들끼리 싸우는 걸 국민들이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특검 수사도 미진하고 박성재 전 장관 영장도 기각돼가지고 열받아 죽겠거든요. 이런 것까지 봐야 되겠습니까? 예, 예.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분노스럽다. 이런 예. 장면들은. 저는 뭐 이게 이런 의견을 제가 얘기를 하면 뭐 어떤 편을 나눠가지고 그래도 뭐 백경정은 과거에 이런 일을 겪었는데 박영식 씨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셔도 되는데 저는 피해자 관점에 백경정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무원들끼리 갈등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매우 명구스러운 일입니다. 너무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초반에 말씀하신 이문정 지검장이나 백혜련 경정이나 사실 목표가 같아요. 서사도 비슷하지만 지금 목표도 같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하죠. 진전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결과가 있어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좀 의아스러운 게 특검은 특검대로 지금 이 출범을 해가지고 쭉 뭐 구속도 시키고 또 부침도 있습니다. 구속을 못 시키는 한덕수나 박성재나 이런 것들도 대단히 아쉬운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들을 조금씩 보여주고는 있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100% 만족하진 않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진전이 된다라는 느낌이라도 줘야 돼요. 근데 이 마약 수사팀은요 지금 아무런 대대적으로 뭔가를 국민들이 알게끔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없고요. 도대체 무슨 성과가 나고 있지? 특히나 오늘 그 출근 회견을 하면서 저는 의미심장하게 봤던 게 아마 좀 지나가는 말이라 많은 분들께서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증거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옅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증거가 옅어지고 있어요. 벌써 지금 4개월 동안 도대체 뭐 한 거냐. 이게 만약에 백혜룡 경정이었다면 처음에 수사했을 때 목줄을 딱 쥐고 들어갔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미 이 사건은 이미 뭐 다큐멘터리에서도 많이 다뤘고요. 이 인천 세관 마약 사건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얼토당토하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외국인이 수십 킬로의 마약을 몸에 붙이고 들어와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다 풀어줬어요. 수사팀이 와해됐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지목했었던 사람들만 딱딱딱 치고 올라가서 바로 구속 기소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들이라고 좀 봐요. 그런데 그런 행위들이 일련의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처럼 그냥 조용히 왔단 말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좀 빡쳤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건을 이렇게 대통령이 진짜 차일피일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럴 수가 화가 날 것 있나? 같아요. 그러니까 파견 지시까지 사실은 공무원들의 충돌이나 당연히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두 분의 캐릭터도 워낙 강하고 이런 것들까지도 염두에 뒀더라도 이렇게 지금 지시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이 좀 잘 정리가 돼서 이럴 때는 어쨌든 법무부가 빨리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나서든 차관이 나서든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소통을 안 하고 있다 하니 어쨌든 같은 팀으로 이제 묶여버렸잖아요. 예, 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상황이고 법무부 장관도 그걸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좀 풀어내야 되는 그 책임자로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장관도 나서야 네, 한다. 그러니까 일단 단으로 격상이 되면서 백혜룡 팀이 따로 생겼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 백희룡 팀은 외압 수사가 아니라 인천 세관의 연루 수사를 맡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별도의 마약 수사라고 네, 얘기를 별도의 하는데. 마약 수사를 이제 어. 외압 수사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에디터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제가 초반에 드렸던 말씀이 이거였잖아요. 백혜룡 경정이 그 이문정 검사한테 조금 대화를 시도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공직자의 이제 윤리 부분, 공직자가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백 경장님이 만약에 이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멈춰버리면 이건 진짜 감정 싸움으로밖에 안 보이고 어느 하나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까지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백혜룡 경장님이 먼저 이제 합동수사본부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면서 그로 인해서 마주치는 허들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언론과 국민들 시각 또는 외부에 있는 단체 또는 대통령실까지도 보고를 좀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방패 만들고 서로 싸워버리면 결국에는 칼을 쥐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백혜룡 경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사건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의지가 있죠. 의지가 강하게 강하죠. 있고 예, 예. 그리고 왜 이 검찰에 대한 이 불신이 조금 계속 비춰지는 모습이 보이냐면 이 사건이 어디까지 연루가 돼 있을지도 모르고 윤석열, 김건희라는 사람들까지 게이트가 연루가 돼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어설프게 또 치고 들어갔다가는 또 외압으로 인해서 사건이 무마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자라보고 논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런 마음을 좀 국민적 시각에서 조금 더 전달을 하려면 수사단에 좀 적극적으로 합류를 해가지고 싫든 좋든 간에 공직자로서 어찌됐든 대통령의 파견 지시가 있었으니까 수사를 좀 제대로 해나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때 이제 외압 의혹의 사건 얼개나 구조 자체는 이제 박정훈 대령의 사건과 거의 이제 비슷해요. 데칼코마니다라고 네. 이제 다 보도가 됐으니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다 아실 것 같아서 돌려서 더 설명을 필요한 사건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게 한 지붕 두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이게 수사의 방향이 좀 엇나갈 수 있어서 즉 백혜룡 팀은 일반 마약 사건만 하고 합동수사 기존 수사팀은 외압 의혹을 수사를 한다. 이렇게 분리한 이유는 그 배경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백혜룡 경정은 외압 수사에 피해자성이 있다 보니까 그 피해자가 직접 이 외압 수사에 임한다는 것은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런 측면은 수사 전문가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한 거는 이해를 하겠거든요. 예, 예. 근데 만약에요. 지금 이제 이렇게 별도의 팀이 됐는데 일반 마약 수사를 하라고 제안을 한 걸 거절하고 별도의 수사팀이 그 해당 합동수사단에 있는 어떤 특정 검사나 특정 인물을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하거나 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백혜룡 경정은 경찰이에요. 그러면 경찰 신분이니까 영장을 신청하겠죠? 신청만 하겠죠. 그러면 청구 단계에서 기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만약에 실제 수면 위로 드러나면 우린 그때 다시 얘기하면 돼요. 그렇지. 수면 위로 드러나면. 수면 위로 드러나면 우린 그때 다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 백혜룡 팀에서 수사한 내용이 영장을 신청할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를 만약에 합수한 스스로가 자정 기능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우린 뭘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상설특검으로 가야 되는구나. 할 일을 하고 나서 제 말이 문제 그 제기를 말이에요. 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출근하셨기 때문에 이 이후에 불거지는 여러 가지 어떤 법률적 시비라든지 어떤 형사적 시비는 그때 문제가 터지면 결국 우리는 특검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런 갈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백혜룡 경정에게 수사 권한을 드리기가 아마 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워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백혜룡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내용, 방송에서 주장했던 얼개를 다 듣고 나서 객관적인 수사팀이 이걸 따로 수사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논란이 커지면 커질수록. 근데 만약에 이 논란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수사하는 게 맞지 않아? 라는 여론에 더 탄력이 붙었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너무 많은 기사가 나오고 지금 여러분들 댓글에도 이 얘기만 하고 계시잖아요. 이래서 더 뭐랄까 원론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워졌어요. 저는 근데 백혜룡 경정의 말씀이 좀 한편으로 이해가 좀 되는 게 이제 합동수사단에서 외압에 관한 사건을 수사한다 치면 백혜룡 경정은 그동안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300kg 이상의 마약이 이미 유통됐을 수도 있고 그것을 빨리 그 시점에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못 잡았기 때문에 근데 그 마약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란에 사용될 목적이 아니었는가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약 독점 사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째로 엉망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이 시도에 대해서 별도로 그러니까 외압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의 마약 게이트 사건을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합수단에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영장이나 이런 것들은 대외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에서 어떤 정보들이 막 흘러다니는 것이 그렇지. 검사들의 어떤 방해 행작도 안에서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 안에서 실제로 무슨 5명 가지고 지금 인원수 가지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인원수가 더 더해진다 하더라도 얘네가 정보를 딱 파악하고 그것들을 딱 해나가는 그 과정에서 방해 공작이 내부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거를 성과를 낼 수 있는 내기는 굉장히 힘든 환경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난 두 분 말이 다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답답한데. 저도 사실은 지금 방송 다 가만히 들어보면 대부분 다른 방송 다 맞는 말씀 많이 하세요. 백혜룡 경정님의 입장도 틀린 건 없어요. 권한이 있어야 뭘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권한이 있어야. 근데 이제 기류가 어떤지 이것도 이제 레거시 언론 보도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오늘 이제 국민일보가 보도한 거를 보면 대통령실 기류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수사의 자신감을 대외적으로 피력해온 백경정에
말만 앞세우지 말고 권한을 줄 테니 어디 한번 수사해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판을 깔아줬다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평가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보도도 웃긴 게 그러면 권한을 제대로 줬어야 되는데 5명만 그러니까 이제 그 두고 수사를 하라라고 별도의 수사팀을 대검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마저도 지금 그 5명 중에 그러니까 백혜룡을 포함한 5명이에요. 그럼 4명이 또 들어와야 되는데 그 4명을 찾기가 또 어렵다는 거예요. 그 5명을 한 거는 그러면 동부지검장이 그렇게 한 건가요? 대검 어떻게 쪽에서 그렇게 대검 얘기한 것 쪽에서 같아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지시했군요. 결국 이제 검경의 대립으로 또 이해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백혜룡 경정에게 많은 권한을 검찰 쪽에서 주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여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한마디가 이제 법무부에서 대검에서 동부지검에서 뭐 이제 백혜룡 팀으로 이렇게 지금 순차적으로 어쨌든 과정이 내려온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을 피력하는 것과 들어가서 이 내용이 피력되는 것과는 좀 약간 뭐랄까 여론이 받아들이는 그 온도가 좀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백경정이 조금 오버를 하고 있다. 본인이 수사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그런 익명 보도까지 나왔고 이건 이제 국민일보 보도를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은 전혀 이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결과와 성과를 내는 데에 합수단이 한 몸으로 일단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방향으로 안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14일 국무회의의 대통령의 발언은 공직자들은 권한이 주어져 있어서 그 권한을 행사하고 권한 행사를 책임지고 성과로 국민에게 말하는 것. 이 대목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보도입니다. 아,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답답해. 지금 너무 답답해. 이거 반드시 밝혀야 되는 문제인데 아니, 이거 대통령은 얼마나 예? 아니 이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지금 너무 지금 저희가 뭔가 복잡하고 얽힌 게 많아가지고 좀 설명을 했는데 대통령이야 옆에서 지금 외압 수사건 관련돼가지고 이러이러 한답니다. 근데 백경장이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니 한번 맡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맡겨주십시오. 맡겼어. 근데 이재명 대통령 생각은 머릿속에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진짜 문제가 있다면 본인이 가서 수사를 해보다가 그 문제가 드러나면 그거에 있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 뭐 사건을 우리 관여하는 게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셨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백혜영 경장님이 아예 안 가셔버리니까 좀 이게 꼬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 스텝이 꼬였다. 왜냐면 방금 나와 있던 뉴스 기사들 내용들을 조금 인용해다 보면 판을 깔아줬다는 의미가 다른 식으로도 해석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예.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직자들은 권한이 주어져 있어서 그 권한을 행사하고 권한 행사를 책임지고 결과로 국민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워딩에도 해석이 또 갈려요. 이 말을 갈리죠. 백경정 태도를 지적한 거다. 또 한쪽은 임 지검장 합동수사팀에 대한 불만이다.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저는 둘 다라고 둘 보는데 다다. 굳이 둘 다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지검장님이 한 70 같고요. 아, 그래요? 예, 전 제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 그동안 그 합수단의 성과라는 게 예. 우리도 알고 있는 게 결과가 없잖아요. 없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과거에 검찰 오적 발언을 겨눈 거기도 하고 지검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검찰의 그 대통령의 인사권을 겨눴던 부분을 뭐 비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발언이 나왔다라고 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나 이게 그 외부에서만 계속 이제 유튜브 컨텐츠 내지는 이런 방송에서 계속 돌고 있는 백혜룡 경정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또 이제 강하게 또 주장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한번 합수단에 들어가 가지고 펼쳐보는 게 어떻겠느냐 결과로 얘기하자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디테일은 이제 악마의 디테일은 악마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다 속았어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얘기할 게 너무 많아지는데 대통령 마음이 좀 복잡하시겠다는 아니, 생각은 듭니다. 지금 제일 답답한 게 대통령이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나서요? 대통령이 또 나서서 한마디 그럴 해야 수가 되나요? 없을 것 같고 얼마나 그래서 제가 답답할까. 말씀드린 게 최선이었어. 빨리 법무부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책임자는 임은정 검사예요. 근데 지금 권위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본인이 합수단도 본인 지휘 아래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 백혜룡 경정 팀이 꾸려진다 하더라도 정보 공유나 이런 게 제대로 될까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른 언론 플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해 공작이나 이런 게 다 이루어지면 그게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권의 무능력으로 귀결이 되게 돼서 국민들이 실망을 하게 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정리해서 법무부에서 정리를 좀 해주는 게 필요하다. 아, 그런 예. 이 얘기 사실 1시간도 더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1시간도 더 갈 수 있는데 뭐 이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안에서는 더 하라고 더 하라고 합니다. 더 하라고 합니다. 예. 관세 협상 뭐 좀 뒤로. 아니 네. 결론이 아니 이런 이 내용도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말을 좀 다른 형태의 다른 시각으로만 보는 느낌이어서 뭔가 논평하는 느낌이 좀 들고요. 네, 계속 에디터님도 말씀하셨고 최고님께서도 하신 말씀. 그 다음에 뭐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 또 일각에서 보는 느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일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냥 일단 일해, 이제. 그냥 눈치 보거나 하자. 이게 힘겨루기 할 때 일단 서로 해. 예. 서로 하다가 충돌되는 지점이 분명히 생길 거 아닙니까? 충돌되는 지점이 생기면 그 지점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빠르지. 아니 난 안 해. 이렇게 해주면 안 할 거야. 아 그럼 너 안 해? 그럼 나도 계속 안 해. 이렇게 가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되고 계속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하시고 두 분 다 하자죠. 제발 두 분 다 하시고 분명히 충돌이나 문제, 의견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 테니 예.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이라도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두 분 다 이제 정치인이시니까 저는 아니 제 얘기가 그딴 얘기가 아니고 대통령 임기가 120일이 안 됐잖아요. 예. 근데 저는 120일이 안 된 대통령이 뭘 지시했는데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일을 제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놀랐어요. 지금 이거 대통령직 인수위 기간까지 포함하면 아직까지 이재명 정부 허니문 기간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뭘 하면 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무슨 자꾸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아나 봐요. 아, 이거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오냐 않습니다. 하니까 지금 오냐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저는 뭐 이제 백혜룡 경정이나 우리 저기 이문정 지검장님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나 뭐 행안부 장관이나 장관들이 대통령 앞에서 쩔쩔매는 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모습만을 봤을 때 이제 장관들이 각 부처를 휘어잡고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하느냐도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리더십 아래는 또 다른 리더십이 있겠죠. 지검장 리더십이 있을 겁니다. 그 지검장의 리더십 안에는 합수단장의 리더십이 또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연쇄적으로 효과를 주는데 대통령이 아무리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해도 늘 이런 식으로 논란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결국에 피해자는 누군지 알아요? 국민이고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의 지지도가 빠진다고요. 이러면 대통령의 영이 안 산다고요. 내가 너무 피해를 멋있는 거 보는 건 아니야? 대통령과 국민이기 진짜 때문에 분노스러운 거예요. 너무 멋있어. 이게 분노스럽다고요. 저는 답답합니다. 너무. 왜냐하면 특검 수사 실패해도 피해 보는 건 국민, 대통령이에요. 지방선거 패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마약 게이트요 어마어마한 수사인데 예. 이런 식으로 논란이 불거지면 피해는 대통령이 보는 거예요. 아, 진짜.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제가 어디까지? 하고 싶은 말을 저 말했습니다. 저도 말렸어요. 아니 똑같이 말했는데 저기가 더 성격적인 거예요. 네. 아니, 우리 이 관세 협상 짧게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또 가셔야죠. 우리 네. 두 분 하셨는데. 어떻게 한 어떤 걸? 2분, 우리가 가요? 3분 정도 남아요.